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에서 제일 이상했던 장면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장이라고 부르는 그 대장들, 애플하고 아마존은 빨간불로 끝났어요. 애플이 마이너스 1.52%, 아마존이 마이너스 1.14%. 시가총액 세계 최상위를 다투는 두 거인이 동시에 밀렸는데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QQQ는 오히려 플러스 0.59% 올라서 721.34로 마감했고 S&P 500도 플러스 0.5%, 다우도 플러스 0.7%로 올라왔습니다. 거인들이 주저앉았는데 지수는 어떻게 올랐을까요? 답은 어제 장의 진짜 주인공이 거인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는 그동안 우리가 시장의 전부라고 착각해온 몇 개의 초거대 기술주가 아니라 그 그늘에 가려있던 나머지 거의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올라온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조용한 지각 변동, 그러니까 돈이 거인들한테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위로 사상 최대 규모라는 그 상장이 실제로 첫날 어떻게 끝났는지까지 같이 보시죠. 먼저 숫자부터 깔겠습니다. 어제 추적된 대형주 508개 가운데 401개가 올랐고 106개만 내렸습니다. 오른 종목 비율이 78.9%, 오른 종목 대 내린 종목 비율이 거의 4대 1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수가 플러스 0.5% 올랐다는 숫자만 보면 그냥 밋밋한 하루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속을 열어보면 거의 5종목 중 4종목이 초록불이었던 폭이 굉장히 넓은 상승이었던 겁니다. 지수의 점잖은 숫자와 종목 전광판의 떠들썩함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생기는 날, 시장 사람들은 이걸 폭이 넓어졌다, 브로드닝이라고 부릅니다. 소수의 대장이 끌고 가던 장에서 다수의 보통 종목이 같이 올라오는 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신호죠. 어제가 정확히 그런 날이었습니다. 가장 선명한 자리가 소재 섹터였습니다. 어제 소재 섹터에 묶인 26개 종목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올랐습니다. 26개 중 26개. 비료를 만드는 모자이크가 플러스 7.59%, 리튬의 앨범알이 플러스 7.14%로 튀었고요. 금융 섹터도 76개 중 72개가 올랐고 유틸리티는 31개 전 종목이 초록불이었습니다. 평소엔 기술주 뒤에 가려져 있던 이런 업종들이 어제 일제히 살아난 겁니다. 보통 이런 그림은 시장이 경기 침체 걱정을 한 발 내려놓고 돈 벌 자신감이 좁은 빅테크 바깥으로 번질 때 나옵니다. 다만 하루치 폭 넓은 상승 하나로 추세를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어제 같은 광범위한 매수가 며칠 더 이어지는지가 진짜 확인 포인트니까요. 그런데 이 폭이 넓어지는 현상,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그냥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TQQQ가 따라가는 나스닥 100, 그러니까 QQQ라는 지수 자체가 바로 그 거인들로 만들어진 지수거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초거대 기술주 몇 개가 이 지수의 무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QQQ는 어제 빠진 그 거인들의 묶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거인은 쉬고 나머지가 뛰는 날에는 지수가 시장 전체의 잔치를 온전히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제 추적된 대형주의 평균 상승률은 플러스 0.76%였는데 거인 비중이 큰 QQQ는 플러스 0.59%로 그보다 살짝 덜 올랐습니다. 어제 하루의 이 차이는 아주 작았으니 그 자체를 호들갑 떨 일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는 기억해 둘 만합니다. 만약 이 로테이션, 그러니까 거인에게서 빠져나온 돈이 나머지로 흩어지는 흐름이 몇 주씩 이어진다면 시장 평균은 멀쩡히 오르는데 정작 빅테크에 집중된 QQQ와 그걸 3배로 따라가는 TQQQ만 김이 빠지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3배 레버리지는 결국 그 거인들에게 거는 3배 베팅이니까요. 폭이 넓어진다는 건 시장 전체로는 건강한 신호지만 그 건강함이 우리 종목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어제 시장이 어떤 그림을 그리려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어제의 주연은 소재, 금융, 산업재였습니다. 여기에 경기의 체온계라고 불리는 구리 가격도 강세였고요. 이 묶음은 전형적인 경기 민감,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 없이 계속 굴러간다는 쪽에 베팅할 때 사는 바구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제가 멈추지 않고 성장한다는 자신감이 살아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름값이 무너지며 물가 공포가 싣고 있다. 이 둘이 동시에 성립하는 상태가 바로 시장이 가장 꿈꾸는 시나리오, 경기는 식지 않으면서 물가만 가라앉는 연착륙입니다. 어제 경기 민감주로 돈이 몰린 건 시장의 한 귀퉁이가 바로 그 연착륙 시나리오에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루치 움직임이라 단정은 금물이고 어제 구리나 소재의 강세에는 달러가 약했던 배경도 일부 섞여 있다는 건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제 거인을 떠난 돈이 향한 방향은 분명히 비관이 아니라 낙관 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인들 쪽은 왜 빠졌을까요? 여기서 어제 시장에 깔려있던 또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꺼내야 합니다.
스페이스X 상장입니다. 어젯밤 일론 머스크의 로켓 회사가 나스닥에 데뷔했어요. 공모가는 한 주에 $135, 첫 거래는 $150에서 시작했고 정규장 마감 때는 $160 95센트로 공모가 대비 약 19.2% 오른 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19.2%라는 숫자는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는 장 초반 갭상승으로 솟구쳐 장중 $176 52센트까지 찍었지만 거기서부터는 마감을 향해 갈수록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 $135에 청약으로 배정받은 분들이야 넉넉한 수익이지만 화면에 뜬 급등만 보고 장중에 따라 들어가 산 분들 중에는 고점에서 한참 밀려난 자리에 물려 오히려 손실인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 한 번의 상장으로 회사가 끌어모은 돈이 약 $750억, 단일 기업 공개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시장에서 $750억 새 주식이 한꺼번에 팔린 날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단순한 산수가 하나 작동합니다. 누군가 새로 나온 주식 $750억 사려면 그 돈이 어딘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보통 이미 들고 있던 다른 주식을 팔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팔까요? 가장 많이 올라 있고 가장 많이 들고 있고 팔아도 티가 안 나는 종목. 바로 애플, 아마존 같은 초대형 기술주입니다. 어제 거인들이 빠지고 나머지가 오른 그림은 돈이 꽉 찬 빅테크 자리에서 빠져나와 시장 곳곳으로 흩어진 흔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유일한 설명은 아닙니다. 빅테크는 지난 몇 주간 AI에 쏟아붓는 돈이 언제 이익으로 돌아오느냐를 두고 이미 재평가를 받는 중이었고 큰 폭으로 오른 뒤에 숨 고르기일 수도 있어요. 다만 어제만큼은 이 두 힘이 한 방향으로 겹쳤습니다. 거인은 쉬고 나머지가 뛴 하루였습니다. 애플의 분단위 움직임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애플은 밤 10시 30분 개장하자마자 첫 30분 동안 마이너스 1.86% 빠졌고 장중에 잠깐 반등을 시도했지만 끝내 그날 가격 범위의 하위 11% 수준, 그러니까 저가 바로 근처에서 마감했습니다. 하루 종일 매도세가 우위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제 가장 강했던 종목들의 전광판을 보면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AMD가 플러스 4.73%로 마감하면서 장중에는 $521까지 올라갔고 데이터 저장 장치의 시게이트가 플러스 7.25%, 퀄컴이 플러스 4.32%, 인텔이 플러스 6.51%로 뛰었습니다. 반도체 묶음이 또 한 번 장을 끌어올린 거죠.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정작 AI 반도체의 대장 엔비디아는 플러스 0.26%로 거의 제자리였다는 점입니다. 대장이 쉬는 동안 메모리와 저장 장치, 장비, 그리고 AMD나 퀄컴 같은 이름들이 어제 강세를 이끌었어요. 다만 이걸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이 뒤늦게 차례를 받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MD만 해도 올해 들어 플러스 128% 오른, 이미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축에 드는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오를 때도 빠질 때도 진폭이 가장 큰 자리에 있다는 뜻이고 어제의 강세도 그 큰 변동성의 한 장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술 섹터 안에서도 어제 정반대로 무너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도비입니다. 포토샵으로 유명한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어제 마이너스 6.76% 급락했어요. 재밌는 건 실적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인 6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플러스 13%, AI에서 나오는 연간 반복 매출은 1년 만에 3배로 뛰어 5억 달러를 넘겼고 회사는 올해 전체 매출 전망까지 265억 달러 위로 올려 잡았습니다. 매출도 이익도 가이던스도 다 시장 예상을 넘긴 완벽한 비트였어요. 그런데 주가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회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나흘 뒤 회사를 떠나 경쟁사 마벨로 옮긴다는 발표가 같이 나왔습니다. 이미 최고 경영자도 올해 봄에 떠나겠다고 한 상태라 회사가 한 해의 후반부를 두 자리가 빈 채로 맞게 된 겁니다. 둘째, 기대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AI 시대에 어도비가 살아남느냐 잡아먹히느냐를 두고 시장의 눈높이가 잔뜩 올라가 있었고 그 눈높이 앞에서는 완벽한 실적조차 그냥 예상대로로 읽힌 거죠. 좋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무너진다. 지금 시장은 AI 소프트웨어 회사들한테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기대를 얼마나 더 넘겼냐를 묻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는 환호받고 AI 소프트웨어는 의심받은 그 갈림이 어도비 한 종목에 응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림이 어제 시장 전체를 관통한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시장은 지금 AI라는 이름이 붙은 종목들을 두 무더기로 갈라놓고 있어요. 한쪽은 AI 시대에 곡괭이와 삽을 팔아서 당장 돈을 버는 회사들, 그러니까 AMD 같은 반도체입니다. 다른 한쪽은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그 보상은 아직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회사들,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거인들이죠. 어제 시장은 첫 번째 무더기는 사고, 두 번째 무더기는 팔았습니다. 어도비가 완벽한 실적에도 무너진 건 두 번째 무더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우리 종목으로 돌아옵니다.
QQQ를 채우고 있는 그 거인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 어느 무더기에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AI에 돈을 쓰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날 시장이 AI 지출의 보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은 우리가 들고 있는 지수의 한복판을 정확히 겨냥하게 됩니다. 어제의 브로드닝과 어도비의 급락은 사실 같은 동전의 양면이었던 겁니다. 돈을 쓰는 거인은 의심받고 그 바깥의 종목들은 환영받은 하루. 자, 이제 어제 장의 진짜 엔진룸, 매크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제의 가장 흥미로운 모순이 숨어 있어요. 어제 아침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 격인데 이게 전년 대비 플러스 6.5%로 나왔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숫자만 보면 등골이 서늘한 수치예요. 물가가 다시 뜨거워진다는 신호고 보통 이런 게 나오면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들고 갈 거라는 공포에 주식을 던집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반대였어요. 이 무서운 물가 지표가 나온 날 시장은 오히려 폭넓게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그 6.5%의 정체에 있습니다. 통계를 발표한 미국 노동부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 이번 상승분의 80%가 에너지 가격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한 달 새 10.7% 뛴 게 전체 물가 상승의 대부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제 전체가 과열돼서 물가가 끓는 게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기름값이 끌어올린 물가였던 거예요. 통계의 안쪽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물가를 끌어올린 품목들이 디젤유, 휘발유, 항공유, 그리고 기름에서 파생되는 산업용 화학 제품이었습니다. 죄다 원유 가격에 직접 묶여 있는 것들이죠. 한마디로 이번 생산자 물가의 정체는 물가 전반의 과열이 아니라 지난 몇 주간 호르무즈 전쟁 공포로 치솟았던 기름값이 통계에 시차를 두고 찍힌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제 장 전체가 연결됩니다. 그 기름값이 바로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어제 WTI 원유 정상가는 배럴당 84달러대로 하루에만 약 3.4% 빠졌고 브렌트유도 비슷하게 3.5% 내렸습니다. 지난 30일로 넓혀보면 WTI는 17%가량, 브렌트유는 19%가량 미끄러졌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는 그겁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평화 합의 기대가 커지고 있고 전쟁 프리미엄을 잔뜩 안고 있던 유가에서 그 프리미엄이 빠지는 중입니다. 미국 에너지 장관은 하루 700만 배럴의 원유와 정제품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오고 있다며 합의가 없더라도 미군이 호르무즈의 흐름을 복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 그림이 보이시나요? 어제 시장이 본 건 이겁니다. 그 무서운 플러스 6.5% 물가는 과거를 찍은 100미러 속 숫자고 그 숫자를 만든 범인인 기름값은 지금 이 순간 앞 유리 너머에서 빠르게 식고 있다. 어제 유가를 무너뜨린 바로 그 평화 합의가 다음 달 물가 지표를 미리 끌어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원유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동시에 그러나 정반대 방향으로 일을 한 겁니다. 최근 물가 지표는 과열된 경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주도한 일시적 충격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평화 합의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차트 위의 숫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미국 주유소 쪽으로 흘러들기 시작했어요. 어제 휘발유 선물 정상가가 갤런당 3달러 5센트, 디젤유가 3달러 40센트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반 미국인 입장에서 호르무즈 합의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 연료통에 끼어있던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떨어지는 휘발유와 디젤 가격은 다음 달, 그 다음 달 물가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어제 우리를 놀라게 한 그 물가 통계의 범인이 다음 통계에서는 오히려 물가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어제 그 무서운 플러스 6.5%를 보고도 던지지 않은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0미러 속 숫자보다 앞 유리 너머의 방향을 본 거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깔아두겠습니다. 어제 물가 지표가 100% 기름값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그리고 변동이 심한 항목을 다 걷어낸 근원 물가도 직전보다 살짝 올라왔거든요. 즉 기름값을 빼고 봐도 물가의 바닥에 온기가 조금 더 깔린 흔적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이걸 거의 다 에너지 탓으로 보고 안심하는 쪽에 베팅했지만 만약 이 근원 쪽 온기가 다음 지표에서 더 끈적해진다면 어제의 안도는 성급했던 게 됩니다. 시장이 어제 산 건 물가가 잡혔다는 확인이 아니라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이 사라지고 있다는 방향이었다는 것. 이 구분은 들고 가셔야 합니다. 공포 쪽 온도계도 어제 흐름과 결이 같았습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는 17.75로 하루에 약 8.7% 더 빠지면서 한 주 전 21선에서 이제 18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만기가 짧은 9일짜리 초단기 변동성은 17% 넘게 급락했고요. 단기 공포가 장기 기대 변동성보다 낮아지는 시장의 안정 국면이라고 부르는 그 구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제 장의 마지막 모순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식었는데도 CNN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34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날 30보다는 올라왔지만 아직 두려움 쪽이에요. 한쪽 온도계는 공포가 거의 다 빠졌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아직 사람들 마음이 덜 풀렸다고 합니다. 이 간극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아직 안 들어온 관망 자금이 남아 있어서 더 오를 여지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변동성만 너무 빨리 식어버린 방심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다음 주가 말해줄 겁니다. 참고로 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4.49%로 한 주 전과 거의 같은 자리였습니다. 채권은 조용했어요. 달러도 지수가 99.76으로 100 아래에 머물면서 살짝 약했는데 약한 달러는 보통 위험자산과 원자재의 우호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금리가 끌고 간 날이 아니라 순수하게 위험을 사려는 마음이 시장 구석구석으로 번진 날이었습니다. 커뮤니티 분위기는 어제 그 스페이스X 상장에 완전히 쏠려 있었습니다. 레딧 월스트리트 배치에서는 상장을 앞두고 스페이스X 이야기가 며칠 만에 폭발적으로 쏟아졌고 일부에서는 이걸 두고 IPO계의 슈퍼볼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1조 9천억 달러가 넘는 그 몸값을 두고 가치 평가가 말도 안 된다는 냉소도 같이 나왔어요. 열광과 의심이 같은 게시판에 공존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 분석 쪽에서는 올해 들어 반복적으로 나오던 표현 하나가 어제 다시 등장했습니다. Great Rotation, 거대한 자금 이동입니다. 비싸진 초거대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돈이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주와 경기 민감 업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관찰인데 어제의 그 넓은 폭이 바로 그 이야기에 들어맞는 하루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만약 어제 빅테크만 들고 계셨다면 계좌가 영 신통치 않았을 거고 시장 전체를 폭넓게 들고 계셨다면 기분 좋은 하루였을 겁니다. 같은 장인데 들고 있는 자리에 따라 체감이 정반대로 갈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잠깐 한 발 물러나서 이번 주 전체를 보면 어제의 잔잔하면서도 폭넓은 상승이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번 주는 한마디로 V자였습니다. 주 초중반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는 693까지 밀리며 호되게 한번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다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한번 크게 튀어오르더니 어제는 721까지 올라 한 주를 마쳤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만 QQQ가 플러스 2.31%, TQQQ는 플러스 6.12% 오르면서 주중에 파였던 골짜기를 다 메우고도 남은 셈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반등의 성격이 이틀 사이에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며칠 전의 반등은 반도체 대장 몇 개가 끌어올린 좁은 반등이었는데 어제는 거의 모든 종목이 같이 올라온 넓은 상승이었어요. 좁은 반등에서 넓은 상승으로. 같은 회복이라도 이 둘은 체질이 다릅니다. 몇 개 대장에 기대 튀어오른 반등보다 다수가 같이 올라온 상승이 더 단단한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조용한 헤드라인은 어쩌면 합의나 IPO가 아니라 이 반등의 폭이 좁은 데서 넓은 데로 바뀌었다는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공포지표들은 주말을 향해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실험 계좌는 어땠는지 짧게 열어보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실계좌. 어제 마감 기준 총 평가 금액은 14,654달러입니다. 어제도 폭넓은 상승 속에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페이즈는 롱 그대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말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핵심은 결국 어제 시장을 움직인 그 평화 합의가 실제로 서명되느냐입니다. 다만 협상은 막바지 줄다리기 단계에 와 있을 뿐 합의 내용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란 내부도 아직 최종 결재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산 건 서명된 평화가 아니라 여전히 평화의 약속입니다. 미국장이 닫혀있는 이번 주말 사이에 진짜 서명이 나오면 다음 주 월요일 장은 그걸 더 얹을 거고 막판에 틀어지면 그동안 빠진 유가와 변동성이 거꾸로 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다음 주 월요일엔 어제 대비한 스페이스X가 빨아들인 그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어떤 빈자리를 남겼는지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시장은 지수만 보면 점잖게 올랐지만 속을 열면 거의는 쉬고 나머지가 뛴 무게중심이 옮겨간 하루였습니다. 무서운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도 시장이 웃을 수 있었던 건 그 물가의 범인인 기름값이 평화 합의에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유가와 주식과 물가 기대를 동시에 흔든 거죠. 헤드라인은 어느 채널에서나 똑같이 나옵니다. 물가가 뜨겁다, 스페이스X가 상장했다, 시장이 올랐다. 하지만 그 세 문장이 사실은 하나의 줄기로 연결돼 있다는 걸 읽어내는 건 다른 일입니다. 호르무즈의 평화가 기름값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기름값이 물가 공포를 식히고 식어버린 공포가 돈을 거인 바깥에 넓은 시장으로 풀어놓고 그 와중에 사상 최대 IPO가 다시 거인의 돈을 빨아들였다. 어제 시장은 이 네 박자가 한꺼번에 맞물려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거인으로 만들어진 우리 지수가 잔치에서 살짝 비켜서 있었다는 것까지가 어제의 그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30분에 다시 미국장이 열립니다. 주말에 그 서명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인에게서 빠져나온 돈이 다음 주에도 시장 곳곳으로 계속 번지는지
그 채점표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 흐름을 옆자리에서 같이 보고 싶으시면 구독으로 자리를 지켜주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